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공유드릴 논문의 제목은 Deep Unsupervised Anomaly Detection입니다. 이 논문은 2021년 WACV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논문 개요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학습 데이터에 따라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은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할 때 학습 레이블을 참고한다라는 의미로 정상 데이터로만 구성된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습 데이터에 정상과 이상 데이터 모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상치 탐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은 일부 이상 데이터가 포함된 학습 데이터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데이터가 이상치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학습 데이터의 레이블에 관계없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하고 그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기반으로 이상치를 탐지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클러스터링을 통해 학습 데이터 중 정상 데이터의 서브셋을 구성하는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상 데이터의 특징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 학습이 된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통해서 이상치를 최종적으로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은 앞에 보이시는 장표처럼 생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에서는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라는 과정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고차원의 정상 데이터로부터 저차원의 정상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패턴이나 특징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이제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라는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의 정상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 데이터에서 클러스터링으로 정상 데이터 서브셋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상 데이터 서브셋이 구축이 완료되면 이제 두 번째 과정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통해서 중간에 있는 이 오토인코더 모델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정의를 하고 뒤쪽에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이미 이상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걸 조금 더 정량적인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가 하이퍼 파라미터 P%의 이상치를 포함한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라는 값은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데이터에 이상치가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사용자가 정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특정 P%만큼의 이상치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이상치 탐지의 목표는 특정 스레스홀드 람다를 기준으로 샘플xi의 어노말리 레이블인 yi를 예측하는 스코어링 펑션 hx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보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놓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yi 값은 어노말리 레이블을 의미하고 0일 때는 노말, 1일 때는 앱노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hxi가 람다보다 작을 때 이 yi가 노말, 즉 0으로 분류가 되고 반대의 상황에선 1인 앱노말로 분류가 되는데요. 최근에
여기 나온 람다는 일단 어노말리 스코어의 스레스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xi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고, 요 hx라는 스코어링 펑션을 통해서 이 xi의 어노말리 스코어를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도출된 어노말리 스코어 값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스레스홀드인 람다보다 작을 때 이제 정상이다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상치다라고 탐지하는 것이 이 이상치 탐지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스코어링 펑션인 hx를 학습하기 위해서 안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 트레인 데이터를 unlabeled 트레인 데이터 S 트레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 S 트레인은 P%의 이상치를 포함하는 인풋 데이터 X에 클러스터링 C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선별한 정상 데이터의 서브셋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식으로 보시면 이 S 트레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온 인풋 데이터 X에다가 지금 P%의 이상치가 포함된다는 가정과 함께 클러스터링을 적용해서 도출한 정상 데이터의 서브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론이 주어진 인풋 데이터에 정상과 이상치가 혼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P%가 이상치에 포함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풋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상 데이터라고 찾아내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한번 구축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S트레인을 이제 구축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S트레인이 구축되었다라는 가정 하에서 어떻게 모델이 학습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구조는 오토인코더로 굉장히 대표적이고 또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인풋으로부터 두 가지 값을 얻을 수 있는 오토인코더를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값 중에 첫 번째는 인풋 데이터를 압축함, 즉 인코더에서 나온 저차원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인풋 데이터와 그 다음에 오토 인코더로부터 복원된 아웃풋의 차이를 나타내는 리컨스트럭션 에러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요 회색 부분이 위에 있는 곳이 인코더이고 밑에 있는 곳이 디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처럼 데이터들이 선별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압축해서 여기 지금 파란색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레이턴트 피처를 뽑게 됩니다. 그 피처를 뽑게 되고, 그 피처를 기반으로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인풋과 동일한 형태의 값을 이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는 결국에는 지금 요 압축한 피처를 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인코더를 나타내는 이 위쪽에 있는 인코딩 펑션 FEN과 그 다음에 밑쪽에 있는 디코딩 펑션 FDE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 트레이닝 셋, 즉 주어진 인풋 중에서 정상 데이터라고 선별이 된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인코딩 펑션은 인풋 S를 피처 GC라는 레이턴트 피처로 압축을 하게 되고, 디코딩 펑션은 이 압축된 GC라는 피처를 받아서 인풋 S를 복원한 X 프라임 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보시면 요 스몰 s라는 값은 지금 선별이 되어서 주어진 트레이닝 셋인 S 트레인에 존재하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FEN이라는 인코딩 펑션을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GC라는 레이턴트 피처 값이 얻어지게 되고, 요거의 이제 디멘전은 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KBN 차원의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GC라는 레이턴트 피처가 도출이 되고 나면 이 GC를 다시 한번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X 프라임이라는 인풋 값을 복원한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상치 탐지에서 사용하는 오토인코더 트레이닝이랑은 다른 게 없고 그냥 들어오는 인풋이 이제 전체 인풋 중에서 정상 데이터로 걸러진 인풋이 들어온다라는 점만 기존의 방식들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학습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데이터 중에서 정상 데이터 셋을 이제 추출을 하는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라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과정이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동안에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풋 데이터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이제 정상 데이터 셋으로 구축하는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라는 과정은 R에폭이라는 그 과정마다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그냥 이전에 뽑았던 트레인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그냥 학습하는 시간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 안에 그냥 R에폭마다 S트레인이라는 정상 데이터 서브셋을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추가된 것이 여기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동안 R에폭마다 하이포테사이징 노멀 데이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학습한 인코딩 펑션과 디코딩 펑션을 사용을 해서 전체 인풋셋인 X 중에서 정상 데이터를 선별을 해서 트레이닝 셋인 S 트레인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 트레인을 새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에서는 그 레이턴트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전체 인풋셋 X에 피처 G를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X 안에 라지 N개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샘플마다 레이턴트 피처를 뽑아서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린 GC라는 그 레이턴트 피처 값을 라지 N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지 GC와 더불어서 이 디코더를 통해서 그 값을 인풋 값을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원된 값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리컨스트럭션 에러 값을 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컨캣해서 저희가 인풋셋 중에서 정상 데이터 서브셋을 추출하기 위한 그 캔디데이트 후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중간중간에는 레이턴트 피처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정상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트레이닝 셋을 추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풋셋 X에 대해서 피처 G라는 값을 도출을 하게 되는데 그 피처 G의 각 요소는 레이턴트 피처인 GC 즉 인풋 X에 대한 인코딩 펑션의 아웃풋인 GC와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에러인 GR을 컨캐티네이트 해가지고 이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피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BN이라는 KBN 차원의 벡터이고 리컨스트럭션 에러는 인풋 X에 대한 디코딩 펑션의 아웃풋인 X 프라임과 인풋 X의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역수인 스칼라 값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결국 KBN 플러스 1차원의 G라는 피처를 도출을 하게 되고 이 피처가 지금 인풋 셋 X 안에 있는 모든 샘플마다 하나씩 나와서 라지 N개의 이 G 값이 도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풋 셋에서 피처를 이제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트레이닝 셋을 구축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닝 셋 셀렉션이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이 과정은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나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전체 인풋 데이터 셋 중에서 오토인코더 학습에 사용할 정상 서브셋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TF4까지 오토인코더 학습이 완료가 되었고 T 플러스 1번째 에폭을 학습하기 위한 트레이닝 셋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F4까지 학습된 오토인코더가 있을 거고 그 오토인코더로 전체 인풋셋 X의 피처인 GT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G에다가 지금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여러 개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클러스터가 구성된 상황에서 어떤 클러스터가 정상인지 그리고 또는 이상인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그 가정은 분산이 큰 클러스터에는 이상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 하에서 두 번째 과정에서는 클러스터 분산을 100-P% 백분위수보다 분산이 작은 클러스터로 T 플러스 1 에폭의 정상 서브셋인 S트레인 T 플러스 1을 구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세웠던 가정이 분산이 큰 클러스터에는 이상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1번 과정에서 구축한 클러스터가 여러 개 있을 텐데 그 클러스터 각각의 분산을 구하게 되고요. 그 클러스터 각각의 분산 중에서 이제 100-P%의 백분위수를 찾고 그거보다 분산이 작은 클러스터는 정상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분산이 큰 클러스터는 이상치 클러스터이다. 라고 명명을 해서 그 분산이 작은 클러스터, 즉 정상 클러스터로 이제 명명이 된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로 지금 T 플러스 1번째 에폭의 정상 서브셋을 구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분산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상치다 아니면 정상이다 라는 클러스터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디스트리뷰션을 반영할 수 있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나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과정이 지금 R 에폭마다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R 에폭마다 이 과정을 수행을 해서 새로운 트레이닝 셋을 구축을 하면은 다음 R 에폭 전까지는 이거를 계속 써가지고 오토인코더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는 100의 폭을 학습하겠다 이런 식으로 에폭의 수를 정해놓고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는 언제 이제 정상 데이터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R 에폭마다 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이제 트레이닝 셋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 지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뽑혔던 트레이닝 셋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뽑은 트레이닝 셋의 인덱스가 동일해지는 순간 정상 데이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피처도 잘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때 이제 모델 학습이 중단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 트레이닝 셋 셀렉션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트레이닝 셋 셀렉션을 계속 피처를 기반으로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에폭을 제외한 나머지 에폭에서는 R 에폭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셋 셀렉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풋 데이터 중에서 그 정상 데이터를 선택을 해야 할 때는 오토인코더가 피처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클러스터링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꼭지에 있는 부분이 학습 중간에 일어나는 트레이닝 셋 셀렉션 말고 가장 첫 번째 트레이닝 셋 셀렉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예 학습하기 전에 첫 번째 트레이닝 셋 셀렉션에서는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고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트레이닝 셋 셀렉션에서 사용되는 P라는 어노말리 비율보다 큰 P0 값을 사용을 해서 더욱 보수적인 기준으로 로우 학습 데이터 셋 중에서 정상 서브셋을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레이닝 셋 셀렉션에서는 무조건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P도 기존에 사용하는 P보다 큰 P0를 사용을 하고 더불어 인풋으로 들어왔던 어떤 그
오토인코더의 피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로우 학습 데이터 셋을 가지고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한다는 부분 세 가지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메소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 처음부터 이상치 방법론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메소드도 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각각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 슈퍼바이드드 베이스라인 방법론으로는 OCNN과 지옴 트랜스폼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언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 방법론으로는 원클래스 SVM과 그 다음에 DHMM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셋은 크게 정형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비디오 데이터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총 개수로는 5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형 데이터인 KDD 컵은 이제 어택하고 노말에 대한 그 사이버 침략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어택이 더 비중이 높고 정상인 비중이 적어서 그런지 여기선 아예 어택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정형 데이터는 정상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노말 정형 데이터는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데이터셋 중에서 엠리스트에서 이제 0부터 9까지의 이미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4에 해당하는 이미지는 정상 데이터로 그다음에 4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9개 클래스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은 이상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미지 데이터인데요. 시파10에서 이제 10개의 클래스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0번째 클래스인 에어플레인 이미지는 정상으로 그다음에 에어플레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클래스의 이미지는 이상으로 판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데이터셋으로는 캣 vs 도그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이미지는 정상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고양이 이미지는 이상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셋인 UCF 크라임 데이터셋은 비디오 데이터셋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비디오는 정상으로 나머지 여러 유형의 그 크라임 범죄를 저지르는 비디오는 이상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이제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게 이 어노말리 퍼센테이지이고 이 어노말리 퍼센테이지는 지금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어노말리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크게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닝셋 셀렉션에서 사용하는 P를 설정을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이상치보다는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정상 데이터의 퍼센테이지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으로는 그 정형 데이터였던 KDD 컵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한 방법의 파라미터를 P0는 35%, P는 30%, 그리고 R은 10으로 설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에 30% 정도의 이상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상 데이터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는 트레이닝 셀렉션 과정을 이제 10에폭마다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인 OCSVM과 DHMM과 결과를 비교를 했고요. AUROC와 그 다음에 AUPRC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베이스라인 방법론들보다 좋은 성능을 도출했고 눈여겨보실 점은 이 두 가지 베이스라인 메소드가 언슈퍼바이즈드 방법론임에도 불구하고 어노말리 퍼센테이지가 증가할수록 베이스라인 메소드의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 제안한 방법론은 아예 데이터를 선택해가지고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하는 아예 장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노말리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도 강건한 성능을 도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3가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각 데이터셋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한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오토인코더가 애초에 MLP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인풋 이미지 데이터를 net VLAD라는 피처 익스트랙트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를 한번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지금 제한 방법론의 인풋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ROC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제한 방법론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베이스라인 메소드보다도 성능이 확실히 좋았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법론인 이제 지옴 트랜스폼에 준하는 성능을 도출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엠니스트의 경우에는 이 제한한 방법론이 확실히 다른 것보다는 성능이 안 좋은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이유를 이제 제한한 방법론이 net VLA 피처보다 로우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해서 사용한 고차원 데이터에서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봐서 이 데이터가 저차원 데이터보다 고차원에 조금 더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에서는 잘 된다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6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C3D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피처를 한 번 더 이제 도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제한 방법론하고 이제 베이스라인 메소드인 DAGMM의 인풋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 방법론은 총 12개의 그 크라임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12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 73%의 평균 AUROC를 도출을 했고 이 12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4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서 DAGMM과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제한한 방법론과 DAGMM을 비교했을 때 제한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매우 AUROC가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가지 정도의 에이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제한 방법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 그 트레이닝 셋 셀렉션에서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는데 오토인코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사용을 하고 뭐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클러스터링에서는 꼭 그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니셜라이제이션 클러스터링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K-민즈나 HDB 스캔 그리고 GMM까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10파텐 데이터셋에 대해서 총 4개의 이니셜라이제이션 클러스터링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봤을 때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이 매우 큰 차이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중간중간에 하는 오토인코더를 위한 트레이닝 셋 셀렉션 과정에서는 뭐 GMM도 쓸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도 쓸 수 있지만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로우 데이터셋을 사용한 클러스터링에서는 디스트리뷰션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는 게 성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클러스터링을 통해 선택되는 정상 데이터의 개수를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P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P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P를 5부터 50까지 5단위로 이제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엠니스트 데이터 그리고 시파텐 데이터, 캡 vs 도그 데이터 이 3가지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엠니스트 데이터셋의 P가 5부터 15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P의 값에 대해서 P의 값이 커져도 한 10% 정도 이내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제한 방법론이 새로운 이상치 데이터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좋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실험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인풋 데이터에 정상과 그 다음에 이상 데이터가 혼재돼 있을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언슈퍼바이즈드 어노말리 디텍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